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불륜을 끊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상간녀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제발 그만하자 예언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도 상간녀의 집 앞에 찾아가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절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들도 많이 봤어요. 오늘은 불륜을 끊지 못하는 남자 유형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미새입니다. 여미새 너무 재밌네요. 이 표현 누가 만든 건가요? 우리가 습관성 바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냥 끊임없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여자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류의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바람 피는 거를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람둥이는 견디는 갖는 거다. 이 여미새들의 특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막 많은 집단에 가거나 여자가 앞에 있다 그러면 계속 열심히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하고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자들이 좀 싫은 내색을 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여자로 넘어가요. 거절을 당해도 타격감이 1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그저 새로운 여자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셔야 돼요. 아내분 입장에서 끊임없이 상간소송을 하고 어떻게든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만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간녀들한테 구상 청구를 몇 번 당하고 하면은 좀 정신을 차리겠죠. 근데 그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느냐? 와이프한테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좀 더 치밀하게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는 남자들, 여미새들, 이런 사람들 불륜 끊기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아주 잘난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 생각지도 못한 운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딱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를 만나준다고? 이렇게 어린 사람이 나를 만나준다고? 내가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지?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가장의 무게가 너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와, 저 여자 너무 멋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멋있다 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럴 때 남자들이 그 여성과의 관계를 끊질 못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상간녀 입장에서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좀 만나고 빨리 헤어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남자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막 협박까지 당해서 억지로 만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었던 사례 중에서는 여성분이 굉장히 미녀셨고 아주 밝은 기운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본인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남성분이랑 불륜 관계였어요. 그 여성분이 한두 달 만에 와, 이건 아니구나 하고 빨리 돌아가야겠다 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남성분이 여자와의 관계를 잊지 못하고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의 아내에게 발각이 됩니다. 남성의 아내한테 그 여성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너무 잘못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 남자를 안 만날 거고 원하시는 거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굉장히 통 크게 그래, 한번 용서를 해주겠다. 대신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여성분은 아, 이제 진짜 끝이다.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딱 정리를 해야겠다.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딱 정리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를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여성에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었거든요.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집 앞에 찾아오고 집 밖에서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전화를 차단을 했어요. 전화를 차단을 하니까 주변 지인들 전화기를 막 빌려가지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다 차단을 하니까 요즘 공중전화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공중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동에 있는 공중전화 전화번호를 다 차단했다고. 결국 이 남자가 어디까지 갔느냐, 마체 사진 예전에 찍었었던 걸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이 남성분을 좀 더 만나고 이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이 여성분이 자기가 견디다 못해 남편한테 그냥 자백을 했었어요. 이 남자로부터 자기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까지 갔었거든요. 이 남자는 그 여성에 대한 사건이 이게 형사화되기 전까지도 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보다 아주 잘난,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이걸 못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건인데 가장의 무게를 강하게 느낀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본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성을 만나면 거기 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집이고 뭐고 다 줄 테니까 나만 놔줘, 이런 남성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이제 여성분한테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본인보다 사실은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났을 때죠. 이럴 때도 이제 남성이 그 관계를 끊질 못하고 올인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상대 여성의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운명을 거스른 소울메이트를 만난 남자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결혼 생활 얼만큼 만족하시나요? 다 만족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관계 보통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살고 계신 건데요. 사실은 이런 부부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이혼이라고까지 갈 만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이어오는 부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맞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어떤 과정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이혼까지는 하기 싫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라는 선택을 하고 부부관계 이어가는 부부들도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나랑 너무 잘 맞는, 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운명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대상을 만난 남성, 이런 경우에 여성과의 관계를 끊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배우자가 우리 그동안 대면대면 했지만 잘 지내왔지 않냐,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혼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은 할수록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잘 맞는다는 거, 뭐 대화가 잘 통한다, 취미가 같다, 이런 거는 그냥 결과 같은 거고, 잘 맞다는 거는 좀 더 원초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의 종류라든지 매체를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 뭔가 합의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맞춰가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이성을 만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해도 이 관계를 놓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의 운명 같은 소울메이트를 이제서야 만났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상간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아내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인생의 고난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견디고 극복을 해야지 라는 시각을 가지고 여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상간소송이 효력을 발휘하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단 여미새의 경우 소송을 하면 보통은 헤어집니다. 왜냐면 또 새로운 여자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원고는 또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마 계속 바람 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바람 핀 남자랑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이거는 이 사람의 생김새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소송으로 고치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더 잘난 여자, 아주 잘난 여자를 만난 남성.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겨우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일까지 당하네 하고 그 여성 쪽에서 이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거스르는 소울메이트. 이 케이스가 정말 어려운데요. 상간소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을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다시 불붙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 이렇게 남편이 바람났을 때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경험했고요. 그리고 소송을 했었던 의뢰인들이 1년 후, 2년 후에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정신 차렸다. 예전보다 많이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상간소송으로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과장된 기대입니다. 실제로 상간소송 외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상간소송을 함으로써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거는 아닙니다. 보통 상간소송으로 부부관계가 더 악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상간녀, 상간남, 그리고 바람피고 있는 그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왜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상간소송 하려는 걸 막고 싶어서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거니까요.
만약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솔직하게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